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여당 내 갈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진욱 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서 최고위에서도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공개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 코멘트.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선을 넘어갔을 때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도 있고 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확전은 피하는 모양새고요. 파열음 언제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권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아니 뭐 정치라는 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해변에서 진짜 조개 껍질 갖고 내 거라고 다투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특별감찰관 임명이 무슨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닐 겁니다. 뭐 그런데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 정도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걸 가지고 왜 싸워요? 첫 번째, 우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임명하라고. 그럼 임명해야죠. 약속이고 또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근데 좀 누가 주도하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았었는데, 예. 그때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게 일관되려면 우리는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도권을 줘야죠.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으로 임명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네. 또 특별감찰관에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누구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도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과거 무슨 잘못을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없도록 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친인척들 감시하는 임무니까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뭐 이사하고 연계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무슨 특별한 뭐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 연계했을 때 비판 많이 했습니다.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특감 뭐 임명하면 네. 민주당도 이제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라 추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싸우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의원총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 열어서 토론하고 거기서 수기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문제랑 연계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특감 임명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입장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 거겠죠. 지금 친윤계에서는 사실 이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하자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이 특감을 받지 말자라는 네.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국의 핵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다 몰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의 고심점이 깊은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특감도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 특감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특감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 특감은요, 기본적으로 예방 기능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방 기능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동안 있어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예. 이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감이라도 받아야 현재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이 한동훈 대표의 고육지책인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당 내에서 파열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의원총회에 가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날 의원총회장 안에서는 어떤 장면이 좀 펼쳐질 걸로 예상하시나요? 글쎄 벌써 이제 언론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표대결로 가면 뭐 친윤계가 몇 사람, 친한계가 몇 사람, 예. 뭐 중립이 몇 사람 했는데 이건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총에서 표대결을 할 일입니까? 서로 설득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그런 일인 거죠. 예.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저는 표대결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런 걸 표대결로 한다면 결국 서로 갈라서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자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좀 고언하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 대통령실과 또 무슨 원내대표와 또 본인들과 함께 물밑에서 수기해서 이거를 토론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의총에서 뭐 알아서 하자, 뭐 표대결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는 건 여러 가지 무슨 뭐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있고 여론에 기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합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의총에서 무슨 표대결하자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를 통한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여당 내 갈등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툴 일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당원 당규의 권한을 가지고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심리적 분당 사태 아니냐 또는 내전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집권 여당에서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특감이라고 하는 것이 홈이라면 네. 이미 홈이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가래라고 할 수 있는 특별 검사, 특검을 도입하지 않는 것 말고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블랙홀을 국민의힘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계속 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속으로 더 빨려 들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당내에 그 심리적 분당이 물리적 분당 사태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 텃밭 대구를 오늘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왜 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권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보수가 분열될 수 있는 여권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선가 본 풍경 아닙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예. 상황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맞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데자뷰니까 혹시 여권이 분열되거나 여권에 문제가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해서 어떤 중심이 되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뭔가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주민들, 대구 시민들을 뭔가 좀 미리 그런 내가 배신자가 아니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정치를 발휘할 시간이지 대통령과 맞서기만 하거나 또는 여당의 어떤 뭐 입장이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것만을 내세워서는 결국 여권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여당 대표의 대구행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만큼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민심이 안 좋다. 저는 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여론조사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대통령의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에서의 민심 여론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22%밖에 안 되는 이 상황. 예.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요. 지금 저 여론조사가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여론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도 상당히 또 직전 조사에 비해서 급락해 있는 사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서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배신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네. 특감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을 직접 가서 좀 호소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모든 파장과 파열음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다시 드러냈어요. 1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활동 중단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런 건 정말 공식 행사 아닙니까? 국빈이 방문했을 때 배우자와 함께 방문했는데 우리 쪽은 배우자가 없이 나간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식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그런 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국정 현안에 개입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 현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 좀 그런 걸 자제하라는 얘기가 문제되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뭐 국빈 방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로서 함께 등장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이죠. 네. 저런 것 외에 정말 국정 현안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개입하는 그런 행보를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님께 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 탁현민 전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전 비서관을 지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인터뷰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저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할 텐데 제가 볼 때 탁현민 전 비서관이 그러면 없는 얘기를 했을까? 예. 사실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자세한 내막이야 뭐 그 이 양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방송에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그 얘기를 했다면 뭐 사실관계는 뭐 부합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식들에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많은 부정적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다음 달 14일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문도 같이 얘기를 하면은 예. 글쎄 탁현민 비서관을 만나자고 한 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나옵니까? 도대체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비공식적이든 뭐 어쨌든 간에 네. 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네. 자꾸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거법위원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 전날이지만 하루 전날이죠. 또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가 네.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 특검법을 자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진짜 특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공세를 벌이기 위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아까 말씀 국빈 방문이라든지 이런 행사 이외에 네. 김건희 여사 이름 자꾸 거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대통령실에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국빈 방문하는 행사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특검법 내용 협상 가능성을 내비쳐서 일종의 중재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중재안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 뭐 특별 감찰관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어느 정도의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때도 얘기했었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뭐 이런 부분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안으로 내놓는다면 네,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두고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 추천도 그렇고 뭐 특검의 범위, 대상 뭐 네, 이런 것도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특검법이 있다면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 이런 정도 상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달 14일에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이 검찰이 김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뭐 본인도 아니고 뭐 부인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그것이 뭐 얼마나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김혜경 여사가 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일부 뭐 선거운동을 접대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말 검경이 답답한 게 이 문제는 정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다 알지만 뭐 소고기, 초밥, 뭐 샌드위치 이런 걸 수시로 엄청난 돈을 썼다. 그게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고 횡령이고 국고 손실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무슨 뭐 힘든 수사도 아니고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하품 나오는 일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 날인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특별히 지금 대응을 할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모든 공이 재판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혹은 민주당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무죄가 나오기를 예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예. 여기에서 받으면 아마 뭐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어떤 장애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어떤 1심에서 좀 중형이 지금 검찰에서 뭐 2년을 선고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1심에서 중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1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면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서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과방위에서도 고성과 막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여당 위원들이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자 의사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네 잠깐만 두 패널 분들께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과방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질 국회, 저질 정치, 왜 K 정치는 자꾸 이렇게 후퇴하는가? 뭐 그 말 외에 뭘 더 하겠습니까? 네. 김진욱 대변인님. 예, 늘 국감 때마다 나오는 그 반복되는 모습들이어서 저희도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런 모습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저럴 수밖에 없는 또 환경도 있다 하는 부분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